네, 안녕하세요. 이번 해설할 것은 2023학년도 평가원 6월 이중천문법 지문이죠. 제가 칸트 지문 해설할 때 그냥 틀만 잡고 대충 선지만 보고 지문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문이 그렇게 뚫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때 한 가지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요.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실 때 내 방식이 안 먹힐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갖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역 때 그렇게 풀었다가 안 뚫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었던 지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방법 통달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해도 풀리긴 하는데 학생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강사와 학생은 다르기 때문에 강사가 할 수 있는 것을 학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못할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은 강사들은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확실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학생이 그때그때 이 지문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되는 걸 배우고 안 되는 걸 배우면 알아서 본인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골라 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제 수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이 자유롭게 지문을 골라서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단계, 거기에 오르는 것.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경장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시행 집단, 사건을 경험한 표본. 그리고 비교 집단은요,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 제가 그 생명과학 원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 탐구 실험에서 뭔가 한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고 뭔가 하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 즉 월급에 있죠. 여기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없었을 때 시행 집단은 사건을 경험한 집단이잖아요. 사건이 있으면은 얘가 변할 거예요. 근데 변화량을 보려면 얘랑 얘가 같은 값을 갖고 있다가 얘한테만 사건을 적용시켰을 때 얘가 얼만큼 변하냐, 즉 얘랑 얘의 기존 상태에서 얘 사건을 적용시켰을 때 얼마만큼 변하냐, 이거를 판단할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분단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중천문법은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건의 효과는요, 델타 시행 집단에서 델타 비교 집단, 이거겠죠? 자, 근데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의 근거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평행 추세 가정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어쨌든 분명히 비교 집단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얘는
사건을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난 변화와, 그러니까 1번이라 쳐볼게요. 사건을 겪지 않았을 때 일어난 변화와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 2번 변화, 이거를 합친 거고요. 비교 집단에서는 사건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번 변화만 겪었습니다. 이걸 빼겠다는 거는 오로지 시행 집단이 사건을 겪음으로써 일어난 변화만 보인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긴 하겠죠. 사건이 없어도 둘 다. 그래서 이 1번이라는 변화가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한 거예요.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 변화가 1번이에요.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왜? 어차피 저희는 변화량을 보는 거니까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중천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해 지역 주민들이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건이죠.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대요.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 얘는 뭐예요? 얘가 시행 집단이에요. 그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은요? 얘네가 비교 집단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처음 이용했대요. 그래서 그냥 둘이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바꿨고 얘는 안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사망률의 변화를 지적했더니 뭐 얘가 더 많았겠죠? 수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지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멋대로 추측하는 건데 어쨌든 수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바꿨더니 콜레라 발병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이걸 적용하면 사건 효과를 잘못 평가가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 증가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하지 않더라도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의 변화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게 평행 추세 가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게 없어도 전제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비교 집단보다 시행 집단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얘도 줄어들긴 하더라도 얘가 더 많이 줄어들어요. 이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그럼 애초에 변화를 겪는 크기가 다른 거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1번 변화량이 얘랑 얘가 다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행 집단한테 사건을 딱 적용시키면은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예로 비교 집단을 설정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전 시행 집단을 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 시행 집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건 이전이고 하나는 사건 이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겠다 이런 건데 그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래요.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충족해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가 같이 동시에 변화를 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동자의 비중이 아니라.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각각의 이중천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 같음을 확인하면 이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히 이거를 높이면은 그래도 어쨌든 이거에 좀 더 가까워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이거 뭐가 무슨 차이냐면 이거보다 이게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얘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중천법을 적용할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럼 보겠습니다. 14번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생각한다. 자, 어쨌든 이게 이중천법이 아니라도 여기 보면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계산했지 시행 집단에서 사건의 전후를 보지 않았어요. 애초에 지금 비교 집단이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입니다. 2번은요.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 아예 적용 못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있다 하는 말. 그 다음에 평행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게 시행 집단한테 적용한 사건이죠. 그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 거죠.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평행추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겠죠. 4번 스노우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얘가 왜 이중천법을 선택했겠어요? 지금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중천법이잖아요.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천법을 채택한 거겠죠. 그 다음에 수원은 수온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물을 바꿨잖아요. 물을 바꿨는데 발병률이 차이가 났다. 사망률이 차이가 났다. 인 거기 때문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14번은 1번입니다. 15번이요. 이런 문제가 요새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중천법을 기억, 여기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난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간 말을 짝지은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A였을 것이다. 볼게요.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누가? 시행 집단이 비교보다 더 많이.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 당연히 시행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고용률이 작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애들의 비중이 시행 집단에서 높은데 그럼 여기서 더 많이 줄어들겠죠. 고용률 증가라는 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1, 2, 3번 제끼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기억에 이걸 적용하면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 효과보다 B라고 예상한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충족되는 비교 집단이란 건 뭐예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이랑 시행 집단이 동일하다. 이걸 만족시키면은 그게 올바른 비교 집단인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보다 시행 집단이 더 크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도 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비중이 같은 경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의 효과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고용 증가 효과를 하려고 프로그램을 한 건데 지금 시행 집단이 얘에 비해서 노동자 죄송합니다.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노동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온전한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얘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 비교 집단을 얘가 아니라 이 시행 집단과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일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그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비교 집단이 비중이 2고 시행 집단이 5면 비중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비중이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노동자가 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맞춰줬다면 동일한 비교 대상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비교할 때보다 이렇게 비교할 때가 얘가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아니 얘는 안 그래도 노동자 안 줄어드는데 얘는 줄어드는데 둘이 비교해버리면 얘는 이만큼 높아지고 이만큼 높아질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때가 이렇게 했을 때보다 작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16번이에요.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월 초와 12월 말에 추산한 결과 일부이다. P주는 92년 4월에 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이게 사건이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대요.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 임금을 지급했고 임금 인상 후에 임금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인상 전에도 이미 더 많이 지급했고요. 인상 후에도 상승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1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입니다. 자, 시행집단이 뭐예요? 사건을 겪은 애들이죠. 얘네 둘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 둘 중에 지금 보세요.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건 누구예요? 얘죠. 얘는 사건을 겪든 안 겪었든 상관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행집단은 P주 저임금 식당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죠. 맞는 말이고요. 2번.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게 뭐예요? 평행 추세 가정에 충족시키는 거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도로 택해서 이정시험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시행 집단은 1.3명이잖아요. 그게 증가한 거죠. Q주는요, 사건을 겪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율이 마이너스 2.1명이 됐어요. 그럼 저희는 사건을 겪은 집단과 사건을 겪지 않은 집단을 빼기로 했죠. 1.3에서 마이너스 2.1을 빼면요 3.4명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은요.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가는 평가를 얻는다. 이거 뭐예요?
이거죠. 지금 비교 집단을 Q로 설정하면 몰라도 지금 보니까 얘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1년보다 시행 집단 P주 저임금 식당의 1년 전 상황을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왜?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걸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건 이전에 나 자신을 비교 집단으로 삼는다고 해도 어쨌든 사건 발생 동시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고 확신했습니다. 5번 비교 집단을 Q주로 택하든 P주 고임금으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변화가 동일하다. 애초에 이게 평행 추세 과정의 전제였죠. 그래서 4번입니다. 17번이요? 뭐 볼까요? A. 차이가 날. 오늘 신문에 났다. 아니죠? 자, B 어딨죠? 수원을 바꿨다. 생각을 바꿨다.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세모. C. 결론을 내렸다. 건주시일보를 내렸다. 뭐 그럴 수 있죠. 목소리를 높였다. 유사성을 높였다. 아니죠. 목소리를 크게 했다니까 틀린 말이죠. 5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가능성을 줄이다. 값을 줄이는 거는 이거랑 다르죠.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다. 주의보를 내리다. 이거는 맥락상 다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정치 한번 마치고요. 어쨌든 제가 중시하는 것은 독해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울수록 국어 성적이 오릅니다. 내가 뭔가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정치화법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